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 각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 TMI 대만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은주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님하고요.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아시아 TMI 1편에 대만편 1편에서요. 대만 역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특히 한국 5.18하고 대만의 2.28 과거사 처리 과정 등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서 들어봤고요. 지은주 교수님께서 이 과거사 청산 과정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또 두 나라의 같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좀 큰데요. 지은주 교수님 그 대만과 중국 관계? 네네. 우리가 늘 말하는 양안 관계. 네. 대만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이슈죠. 최근 G7 정상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양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권고한다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또 발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양안 관계 그리고 또 혹은 양안 갈등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청취자들께서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된 이후에 이제 동북아시아에는 이제 두 국가가 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화민국과 이제 한반도. 네. 그러죠. 그러니까 즉 중화민국은 이제 중국. 슬퍼요, 갑자기 들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중국과 대만으로 분단이 됐고요. 이제 한반도는 이제 남한과 북한 분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안 관계라는 거는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제 이 용어는 이제 중국과 대만이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이 대만 해협을 중간에 놓고 이제 양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표현은 대만에서도 중국에서도 같이 쓰는 표현인가요? 네.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초기의 양안 관계는 초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일 직후에 우리 국가의 지상 목표 이제 통일이었죠.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통일에 대한 노래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맨날 포스터 그리셨고 예, 정말 포스터 많이 그렸습니다. 네.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생들 그 시절에 포스터 많이 그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도 이제 대만의 국민당도 당시에는 이제 서로 이제 통일을 원했고요.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힘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을 아주 경쟁적으로 증강을 이제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의 지상 목표, 대륙 회복이었습니다. 대륙 회복이라고 하는군요. 네. 원래 우리 거 다시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화민국, 그러니까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대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화민국은 이제 국토의 범위를 대만을 포함해서 전 중국을 포함을 했습니다. 네. 남북한이랑 똑같네요. 서로 헌법상 얘기하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곧 이제 좀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갈등도 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민진당이 이제 수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민진당이 집권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민진당이 2.28 사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본성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면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반도와는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통일을 원하지만 대만에서는 독립을 원하는 비율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한반도하고 다른 점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당을 바꾸면서는 정책들이 이제 갈등 관계가 이런 게 달라졌을 텐데 지난번 1편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경제 교류 같은 것들이 아마 계속 늘었잖아요, 선생님.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중국과 대만 간의 이제 경제 교류가 일단 시작이 된 것은 1978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추구를
해야 되고 개혁 개방을 추진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개혁 개방 과정에서 중국이 이 경제를 성장을 시키려면 일단 뭐 이제 기술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자본도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해외 그 이제 자본들을 이제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실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이 물론 이제 저렴한 노동력, 뭐 토지, 뭐 이런 뭐 메리트도 있긴 했지만 이제 아직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다지 이제 그때는 이제 인기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예, 주로 투자를 했던 뭐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이제 화교거나 아니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대만 네. 기업 아니면 대만 자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 자본가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경제 교류가 그때부터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78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이제 80년, 이제 90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엄청난 속도로 이제 그 폭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경제 교류는 이제 단순히 경제 교류에만 그치지 않죠. 이제 경제가 교류가 되면 당연히 이제 사람도 교류가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간에 또 문화적인 교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양안 간에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이제 소통이 네.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대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대만의 그 절반의 활동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국은 그 이제 교류의 대상을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제 통일에 동의를 하는 집단하고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국민당하고만 하게 되죠. 그래서 국민당과는 이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경제 교류의 통로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통일화시키는 이제 이런 방법이었고요. 네. 그럼 민진당이랑은 민진당이 잡을 때는 약간 멈췄다가 다시 또 국민당이 잡으면 다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나요? 사실 이제 민진당이 집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제 기존의 경제 교육 규모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투자의 금액을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제 관광객 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다방면에 이제 압력을 가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잉원 정부하에서 그 액파가 이제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액파 그러니까 그런 뭐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제 민진당 정부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불신을 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떤 대만으로부터의 투자를 원했던 거지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대만의 대중국 이제 의존도가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점점 경제가 교류가 이렇게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흡수 통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이제 우려가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딜레마 여기서 같은. 또 네,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로 그렇네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의존성이 높아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민진당 입장에서는 또 대만 독립 이런 네. 걸 주장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그렇죠.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예.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한에서 이제 계속 북쪽에다가 교류하자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약간 경제적으로 약한 쪽은 교류를 하게 되면 똑같은 딜레마가 오잖아요. 다시 또 거기에 종속되는 혹은 예, 흡수 예. 통일이 된다는 걱정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도 자꾸 잘 모르고 자꾸 교류하자고 하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도 사실 하더라고요.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 오래전에 뭐 그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0년 전에 젊은 세대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볼 때 그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통일 비용을 좀 걱정하는 맞아요. 경우가 좀 지금 있었던 걸 굉장히 기억합니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걱정 많죠. 학생들 많죠, 선생님. 걱정하는 친구들 그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많고 사실은 이제 통일 비용도 있지만 네. 분담 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있는데 예. 그건 그리고, 생각 예. 잘 안 하죠. 그리고 그게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잘 될 때 또 긍정적으로 보다가 또 이렇게 관계가 정세에 따라져요. 경색이 되면 또 그렇게 보고.
네, 맞아요. 그런 양안 관계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2019년에 이제 또 이것도 새롭게 선생님이 써주신 글 같은데요. 이 이후에도 많이 나왔겠네요. 2019년에 쓰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만 정책과 양안 관계란 논문을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 시진핑에 대해서 전 좀 처음 알았어요. 대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고 시진핑 시대에서 그럼 이 양안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진핑이 그 당 주석에 취임하기 전에는 그 이제 대만하고 가까운 동남부 지역에서 약 22년간 공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진짜 네. 길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만 업무를 또 관장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국의 동남부 지역은 그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그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킨 곳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해외 투자의 핵심은 이제 화교 자본, 그 중에서도 이제 대만 자본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생각을 해볼 때 시진핑 주석이 이제 대만과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친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은 그 이제 공직에 그 복무하는 기간 중에 대만 자본가 그리고 국민당 인사들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많은 직접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대만 분들 자본가나 뭐 정치인들 이분도 실제로 뭐 시진핑을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인적 네트워크를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구축을 이제 해왔었고요. 발이 네. 엄청 넓겠네요. 대만 쪽으로는.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전임 그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대만을 좀 잘 알고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대만 정책에는 그 전임 지도자의 정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중국의 그 대대만 통일 전략은 뭐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군사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적인 의존을 통한 뭐 이제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이제 뭐 통합 이론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소프트 파워 전략이 있는데요. 근데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나의 매력을 통해서 원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이 그 대만 주민들을 상대로 특히 그 대만의 사업가들 그리고 뭐 대만에서 뭐 어떤 중국을 발판으로 나의 경제적인 꿈을 이루어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매력을 이제 제공을 해주죠.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시장, 뭐 G2로의 이제 성장한 이제 배경. 그 넓은 품으로 오거라.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 파워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더 무섭잖아요, 선생님. 소프트 파워 정책 사실은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대만 내에서 벌써 이제 뭐 중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 중에서 공산당에 가입한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만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뭐 소프트 파워 전략 문화 정책은 시진핑 시기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집권했던 이제 후진타오 주석 이 시기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잘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정책에서의 사실은 그 이전 정권과의 큰 차이는 볼 수는 없습니다. 대만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대만의 입장에서 좀 해줄까? 혹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손 안에 있지. 막 이럴까? 일종의 잘 알고 있다는 게 꼭 그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라는 부분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 너 내 손바닥 아니야. 막 이럴까 봐.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중심의 그 힘의 우위에 바탕으로 한 그게 이제 군사력이 됐든 경제력이 됐든 문화적인 그런 소프트 파워가 됐든 일종의 흡수 같은 느낌의 그게 그쵸.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적어도 명분상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홍콩의 일국 양제가 대만을 전제로 하고 구상했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본다면은
적어도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흡수라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제되고 뭔가 대등한 입장에서의 일국양제 이런 것들이 명분으로 좀 내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등한.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흡수하겠다. 네, 뭐, 네, 네. 뭐 그런 식이 아니라 네. 뭔가의 그 점진적인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일국양제를 거쳐서 우린 지금 떨어져 있지만 곧 다시 만나게 남북 될 관계를 공동하는 관계이다. 레토릭을 그렇게라도 쓰지 않겠냐 이런 그런 말씀이신 거죠. 거죠.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사실 중국이나 대만은 우리와 같은 이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체면 그쵸. 기본적으로 좀 네, 중요합니다. 그럼요. 여전히. 네. 그래서 체면. 2015년에 그 중국과 대만 간에 이제 최초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당 때죠. 네, 마잉조 총통 시기 때 그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또 싱가포르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 동등한 입장이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안 만나고 대만에서도 안 만나고 제3국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각자의 호칭을 시엔성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서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제 각자 상대의 호칭을 부르는 순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간에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동등성을 좀 추구하는 것이 최근에 와서 약간의 그 혼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제 보통 지금 그 민진당과 그 중국 간에는 이제 교류가 직접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당하고 교류가 있는데 국민당을 포함한 그러니까 대만 내 그 친중국적인 이제 정당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민당이나 신당이나 이런 정당이 있는데 이런 이제 정당의 인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하는 정기적으로 회담을 하는 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 회담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제 최근에 대만이 우리에게 이제 회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구걸한다라는 약간 그런 표현의 그 이제 중국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국민당이 그 처음으로 그 이 이제 양안 간의 그 회담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좀 강경해졌다고 네. 해야 되나 봐요. 면을 구겼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체면을 구겨서 중요하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여기서 또 아세안이 이 양안 관계를 바라보는 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아세안은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뭐 아세안의 양안 관계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미중 간의 문제 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세안 입장은 뭐 내정 그렇죠. 불관서. 뭐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게 답변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일단 뭐 거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립적인 거 그렇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그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 폴리시는 그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그렇다고 또 대만하고 협력할 건 또 많이 해요. 특히 네, 그러니까 교류가 양쪽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또 오랫동안 그 대만도 동남아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였고요. 네. 생산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크게 특징적이라기보다는 그 현실적인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또 아세안이 갖고 있는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죠. 한국하고도 뭐 그렇게 차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중간에는 원래 대만이랑 우리도 그러니까 교류를 하다가 또 중국 때문에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역사적으로 있어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또 다시 한국과 대만 관계에서 짚어볼 건데요. G7 정상 공동 성명 이후에 이제 중국이 대만의 항공 식별구역 아디즈라고 하나요, 선생님? 요거에 지난 6월 15일 날 28대의 군용기를 출격시켰어요. 대만은 대만대로 또 미국 지대함 하푼 미사일 요걸 대거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서로 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제가 이거 막 찾다 보는데 네이버 검색 1위 두 나라가 싸우게 될까요? 뭐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식인한테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기사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 궁금한 거죠. 5년 이내에 뭐 전쟁이 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본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검색 구글에다가 남북이 싸우게 될까요?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양안 갈등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진주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제 양안 갈등은 이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군사적 갈등이 고조된 것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가장 그 이제 위기로 여겼던 것은 그 1999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미사일 시위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리덩휘 총통이 그 대만의 독립을 암시하는 듯한 이제 말을 이제 처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미사일 시위로 이제 굉장히 그 대만을 압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그 재선을 앞둔 그 천수이벤 총통이 또 이제 독립과 관련된 또 발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때도 이제 그 미사일 시위가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과 또 상황이 또 유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위기 때마다 이제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파견을 해서 네, 대만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해주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그 이제 독립지향적인 차이잉원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또 더군다나 이것을 지지하는 이제 트럼프가 네. 이제 미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최초로 그 차이잉원을 이제 대만의 대통령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해서 중국을 엄청 이제 자극을 이제 했습니다. 자극 전문가. 네, 엄청 자극을 했죠. 되게 자극 전문가. 네. 사실 지금의 위기는 아마 이제 그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차이잉원이 당선됐을 때 부터 이제 중국은 이렇게 차이잉원의 행보를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어떤 독립적인 이제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렇게 주시를 했는데 중국은 이제 항상 그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대만의 총통이 당선이 됐을 때 이것을 처음에 대응하지 말고 이것을 한동안 그 사람의 이제 말을 듣고 이제 행동을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이런 약간의 되게 이제 좋은 말인데요. 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본다. 한번 이런 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보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차이잉원이 집권을 했을 때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 확실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군사적인 이제 위협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바로 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뭐 대만이 바로 독립할 것 같다.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얻게 된 자신감이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사실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갈등은 상존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것이 전쟁으로 갈 것인가? 이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이죠. 그렇죠. 이제 한반도하고 이제 양안이 다른 점은 그 이제 양안은 지금 인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양안 간의 교류가 없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적 교류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협력, 뭐 경제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또 결혼. 상호 간의 결혼. 뭐 대만 내에서도 중국인 배우자가 5만 명을 넘은지도 뭐 한참. 네.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미 상호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갈등이 발생을 해서 뭐 전쟁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대화로 이제 조금 풀어갈 수 있는 이러한 단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듣고 보니 우리가 더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말씀 들으면서 물론 전략적으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갈등을 좀 악화시킨다고 할까 오히려 긴장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맞아요. 대만 문제로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그게 이제 미국이 말을 하거나 또 미국이 주도하는 G7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는 미국의 전략을 용인하는 거 이제 이런 자존심 식으로 싸움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남중국 문제도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 그 재균형 정책이라든가 뭐 남중국해에서의 그 역할 강화 이런 거를 선언하면서부터 중국의 이제 공세적인 정책들이 좀 더 강화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 미국에 갖고 있는 그 대만에 대한 그러니까 대만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또 대만을 중국 견제를 필요로 하는 이제 그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만 자체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네, 너무 네, 슬픈 말이네요, 네. 쌤. 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 어떻게 한반도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우리는 네. 항공모함은 안 되고 네. 육지에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북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또 크게서 보면 이제 중국에 네, 있어서의 맞아요. 네. 그걸 견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 그런 수단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음. 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번째 대만 노래인데요. 무엇입니까? 네. 등려군이 부른 이제 헐 일춘 짤라이라는 네. 노래인데요. 여기 한국말로는 하일군 제레라고 써 있는데 선생님 다른 말로 해주신 줄 알고. 네. 1편에 이어서 2편도 등려군 노래네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만의 정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등려군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을까. 갑자기 신수봉 가수가 사실 그 대만 정치나 뭐 중화권에 미친 영향은 그보다 훨씬 크다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노래는 그 내님이 언제 올 것인가 뭐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원래는 이 노래는 그 이제 야래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등려군의 노래는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노래를 이제 등려군이 이제 다시 부른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많은 가수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등려군이 부른 노래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데 근데 이 노래 기원은 물론 이제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 침략하에 있었던 아리랑 같은 노래인가요? 그렇죠. 이제 언제 우리의 님이 오실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조국의 해방 이제 이런 것을 기원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네네. 하일군 제레 쌤 원은 발음으로 헐 일춘 짤라이. 네, 좋네요 듣기가. 네, 더 듣고 가실게요. 喝完了这杯清静的小菜，人生难得几回醉。来来来，喝完了这杯再说吧。今宵离别后，何日君再来？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선생님 짚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양안 갈등이 종종 남북 갈등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또 혹시 다른 점이나 이런 비슷한 점 있으신 포인트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양안 갈등을 보통 정냉경렬이라고 하고요. 네. 남북 갈등을 정렬경냉이라고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즉 양안은 그 정치적으로는 차갑지만
경제적으로는 뜨겁다. 네. 그러니까 즉 정치적으로는 대립하지만 네. 높은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 아. 이제 반면 남북은 정치적으로는 뜨겁지만 아. 경제적으로는 차갑다. 이렇게 차갑다. 좀 맞는 말인 것 이렇게 같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정치적인 대립이 이제 사실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뭐 양안 간에 뭐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뭐 공식적인 정치적인 대화가 사실은 이제 민진당 정부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민간 경제 교류는 여전히 이제 활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국제 정치학의 그 통합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례 중에서 그럼 어느 쪽이 통일의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양안 쪽이 더 가깝지 그쵸. 않을까. 예.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인 사례를 볼 때 그 상호 간의 경제적, 뭐 인적, 뭐 문화적 교류가 이제 높은 경우 이때 이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뭐 통합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좀 주목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왔다 갔다도 좀 하고 경제 교류도 좀 중요하죠. 하고 예.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제 제재 때문에 그런데 그 네. 틈바구니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또 약간 남북이 네. 만나거나 이제 약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음. 약간의 여지가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저의 이 헛된 마음이 자꾸 또 들뜨고 있거든요. 네,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차이는 그 양안 관계에서는 지금 이제 민진당 같은 경우는 그 독립이라든가 차별성 뭐 이제 그런 거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한국 내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그 통일의 그 어떻게 보면 당위성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런 방식이 좀 달라서 그쵸. 그렇지. 네. 근본적으로 희망하지 않았는데 그 명분이 그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렇죠. 통일을 거부하고 통일을 해서는 안 되고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따로따로 것들을 살자 뭐 예, 이게 안 되죠. 네, 그렇죠. 그건 그런 아니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명분을 얻거나 지지를 얻기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좀 조그만 희망을 찾으시는 네, 말씀. 그렇죠. 물질적인 희망의 말고 씨앗을. 네. 어떤 정체성과 관련했을 때는 네. 좀 근간에 있는 그렇죠. 형성되어 있는 게 또 나름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길은 쉽지 않지만 예. 네, 맞습니다. 네, 양안 갈등도 짚어보고 했는데요. 이제 궁금한 게 한국과 대만 관계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중국도 이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국과 대만의 관계의 역사, 그다음에 양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그 한국과 대만 간의 관계 역사라고 하면 일단 그 일본 식민 통치 시기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이제 했었죠. 네. 네, 그때 그 국민당의 많은 지원을 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때 이제 국민당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줬었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이제 한국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뭐 해방 이전에 한국이 이제 그 뭐 중화민국으로부터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다 이런 역사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대만이 한국에 또 큰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해방 직후에 그 분단된 상황에서 이제 대만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심한 압력을 군사적 압력을 받고 있었죠. 이제 그때 사실 이제 미국은 대만을 포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때 포기 좀 하지.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한반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동아시아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된 거죠. 전쟁이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중화민국 정부가 이제 대만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정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전쟁에 도움이 또 크다. 다른 측면에서 그게 또 감사의 그런 네. 것도 있나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건국의 과정이라든지 국가 건설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로 간에 그 이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델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제 서로 유사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발전 국가 전략을 보면 대만과 한국이 거의 뭐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너무 똑같아서 이제 뭐 그런 재미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는 이제 1992년 이제 이제 공식적인 이제 외교 관계 이제 단절이 있었죠. 네. 네. 왜 단절하게 됐어요, 선생님? 그때는 사실 이제 한국이 그 제6공화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죠. 이제 그때 이제 북방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네. 그 중국과의 중국과 사실 관계를, 교류를 위해서 이제 그 대만을 포기한 대만과. 거네요. 당시 근데 한국만 네. 그런 게 아니었고요. 네. 그렇죠. 네, 전 사실은 세계, 예, 맞습니다. 앞서서 뭐 미국도 그랬고 이제 일본도 외교 관계를 단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서로 간에 이제 또 가까이 있는 또 이웃 국가잖아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네. 그 관계인데,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제 상심을 또 했죠. 저는 그때 뉴스 기억나는 네. 게요. 그 우리나라 국기를 태우는 네. 대만 대만에서.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 네네네. 네, 그 그랬어요? 뉴스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러세요? 네. 근데 화났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진짜. 네. 그런데 그렇지만 뭐 외교 관계는 단절됐지만 이제 미국이 뭐 제 대만 협회 뭐 AIT를 이제 세우듯이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간에 이제 대표부를 설치를 하고 대사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사관이라는 이름을 네. 가진 건 상호간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대표부, 네, 대만 대표부. 기능적으로 한국 사실 대표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그리고 사실은 그 민간 차원의 교류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여행도 엄청 많이 가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뭐 관계가 단절이 됐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과 대만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즉 뭐 민주주의. 네.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제 공통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전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관계는 전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을 때 228 그 재단, 네, 그리고 228공원, 네, 228공원 그리고 거기 228 재단 이사장님이신가 그런 분이 나오셔서 정말 진수성찬을 저희 5.18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5.18 재단 쪽에서 해서 그래서 진짜 너무 맛있고 대단한 음식을 먹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228 말씀하셔서 228에 거창한 의미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음식만 역시 산의 진미 다 먹지 못하고 남긴 음식이 아직도 어른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맛있는 음식이.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나라. 네. 네. 그런 역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아마 관계를 계속 유지할 텐데요. 저희가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각 대만을 보면 되게 신기할 때가 있는 게 2018년에 이제 징병제를 종료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중국이랑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 선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대단하다 대만 이때 그랬거든요, 선생님.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네, 합법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니 대만은 어떻게 이렇게 앞서가는 대담한 정책을 막 이렇게 부러워했거든요. 지금도 좀 부럽고 이 대만의 저력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저력. 사실 이제 대만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뭐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특히 그 촛불 집회, 촛불 집회, 네, 학생 운동, 네, 학생 운동, 대만의 입장에서는 뭐 대단하다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실 그 말씀하신 징병제 종료, 탈원전 정책 그리고 동성 결혼 이 부분은 사실 그 제도의 힘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대만은 그 이제 한국과 달리 그 이제 그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점에 중요한 그 이슈에 대해서
그 국민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투표가 상당히 이제 활발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민투표를 활용하는 것은 그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떤 주민들의 그 관심을 이제 환기시켜서 어떤 정치적 참여율을 좀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항상 민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민감한 문제를 정당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어떤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손 안 이런 대고 효과가 컵보려는 네, 있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원래 그 대만에서 국민투표가 처음 도입된 거는 그 이제 독립 문제를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쵸. 미쳐서 이게 또 이제 역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수이벤 총통이 대만 독립 문제를 이제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대만이 뭐 독립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라는 명의로 뭐 유엔에 가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중화민국의 명의로 뭐 유엔에 재가입을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약간 문제로 우회적으로 돌아서 했네요. 예, 우회적으로 독립을 시사하는 문제들을 네. 이제 국민투표에 붙였었는데 이게 이제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사실은. 네. 정기적으로 국민투표를 하나요? 거의?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선거가 있을 때 예. 그 이슈가 있으면은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합니다. 같이요. 예.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 그 탈원전과 동성원 같은 경우는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네. 그때 국민투표 같이 붙였을 때 통과됐던 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또 뭐 주민들이 정치적 관심도 높아지고 뭐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좋은 점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요건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당이 발의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시민단체나 아니면 일반인도 그러니까 일정 수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네, 발의를 하고 이것을 이제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는데요. 예. 네. 좀, 이게 예. 늘 우려가 달라요. 이 국민투표 이런 거는 세가 많으면 정말 이상한 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나 네. 인권 문제 같은 거에서 그렇죠. 여기는 동성원 합법이지만 이제 우리는 만약에 하면 반대하는 반대로, 사람이 예. 동성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는 걸로 국민투표 붙여버리고 새로 이제 밀어버리면 그것도 그렇죠.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서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인권 예. 문제는 사실 국민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건 제도적인 측면이 있긴 있네요.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네. 사실 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그럼 이제 현안이라든가 좀 그런 게 있을 때 국민들은 그런 국민투표 같은 걸 지금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시민단체가 네, 주도를 해서 많이 요구할 네,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네. 탈원전 문제도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근데 또 몇 년 새 지금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이제 좌초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돌아오는 8월 28일 날 원전 건설 재개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게 아마 안 될 거다. 이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거다. 이런 전망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지금은 또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원전 탈원전 문제는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환경을 생각을 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경제 성장을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또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측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는 주로 이제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시민사회라든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이제 탈원전을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탈원전 이후에 대만에서는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전 사태는 뭐 도시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은 사실 상시적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어쨌거나 이제 위협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국가 안보와도 또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그 국민투표에서는 이제 대만 민중들이 그 탈원전을 폐기하는 이제 결정을 이제 했었죠. 네.
그런데 그 차잉원 정부가 이 결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이것을 이제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국민투표안에 붙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 결정하는 문제는 이제 완공 직전에 그 전에 이제 사업이 보류된 그 민진당 집권하면서 사업이 보류된 그 제4기 원전 이것을 이제 가동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탈원전 정책이 네. 아니라 지금 그 완공 직전에 있었던 그 제4 원전 가동 여부 결정인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가동을 해라라고 하게 될 경우 탈원전 정책에 이제 큰 뭐랄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폐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혹시 대만 사회가 당면한 이제 또 다른 도전이나 과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그 대만 사회가 당면한 도전, 참 정말 어렵죠. 아니 사실 그 중국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중국 문제가 원래 대만에서는 상수였습니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대만에서도 한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다문화 가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흡수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뭐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문제.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니까 다방면에서의 중국의 문제 이것이 여전히 도전이고 또 기회이고 또 과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뭐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이제 독립을 이제 또 지지하는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대만인이다. 내가 젊은 사람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볼 때 내가 중국에서 뭐 많은 기회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대만을 뭐 흡수통일하는 전략의 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독립을 주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청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대만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것 같아요. 저는 뭐랄까 중국도 미국도 선택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만에서 그 현 상태 유지,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국립대만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재직하셨던 적도 있는데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리서치가 이게 이제 또 저희가 꼭 들어야 되는 건데요. 여행지로서의 대만 어떤 매력이 있나? 또 여행 가면 꼭 어디 가봐야 된다. 이거 진짜 먹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꼭 해주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요. 제일 중요하죠. 맛있는 나라잖아요, 대만은. 맞습니다. 뭐 대만을 간다면 꼭 가야 될 것. 뭐 일단 수도 타이베이이죠. 그러니까 대만의 역사, 뭐 정치, 사회를 이해하려면 타이베이를 이제 구경을 하면 모든 것이 일단 그 공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베이에는 뭐 총통부도 있고 입법부, 행정부, 뭐 외교부 건물 다 있고요. 뭐 중정기념관, 뭐 228 기념 공원들도 다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도 사실 뭐 이제 한나절이면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베이는 반드시 다녀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만의 이제 여러 그 도시 중에 그 진먼을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먼이요? 진먼. 그러니까 진먼은 대만의 그러니까 중화민국의 영토이지만 그 중국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샤먼이라는 곳이 있는데 샤먼과 진먼은 이제 서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진먼이 원래 그 이제 그 국공 내전 이제 말기에 그 장개석 군대가 이제 대만으로 이제 막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상호 간에 이제 전투가 한번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진먼에서 이제
포를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향해서 포를 상당히 많이 썼고 이제 뭐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쌌죠. 보이니까 계속 서로 쓴 거네요. 네네. 근데 진먼에 가면 그 해안가에 그 옛날에 있었던 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 치웠어요. 장관입니다. 그거 한번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치우고 아파트 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포가 그때 당시에 포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포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포탄을 가공을 해서 칼과 가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갔을 때 뭐 이제 저도 칼과 가위를 좀 사갖고 왔는데 예, 포탄으로 만든 포탄 가위 네. 브랜드 이름. 네. 예, 포탄 굉장히 가위. 그것도 의미 있는. 그게 네. 실제로 그 중국과 교전이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례겠네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뭐 대북 선전술이라고 해서 뭐 방송도 하고 그쵸. 음악도 내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등려군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려군의 노래를 이렇게 계속 틀어주면 네 거기서 네. 바다 건너서 넘어오는 넘어오는 사람들 중국군의 그 심리를 아이고, 자극하는. 네. 너무 웃겨. 노래 들으려고 오진 않잖아. 노래를 듣고 이제 따라오는.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군요. 좀. 네. 그리고 예. 잘 산 나라라 생각하고 넘어올 수 오히려 있겠죠. 지금 네네네. 상황이랑은 반대했을 테니까. 그리고 진먼이 또 유명한 것이 그러니까 진먼 꼬량주가 있습니다. 네, 꼬량주. 그래서 지금 뭐 마오타이나 뭐 중국의 그 꼬량주가 유명하지만 네. 그 진먼에서 생산되는 꼬량주 상당히 품질도 좋고요. 네. 우리는 못 먹죠, 선생님. 여기서는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네네. 알겠어요. 진만 고량주. 네. 아직 못 나가니까 적어놔야지. 그렇군요. 진먼이란 곳엔 가본 적은 없는데 네. 한번 다음에 가면은 가봐야겠어요. 네. 그 진먼은 가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대만하고 느낌이 또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 같을까요, 선생님? 꼭 중국 같지는 않고요. 그것을 이제 어떤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과거에 이제 해상 무역을 했던 이제 화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거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식이 이제 여러 문화의 양식이 조합된 네,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되게 네, 재밌을 것 다양하게 같아요. 볼 것이 많습니다. 타이페이에서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 타이베이에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진먼과 샤먼을 오가는 그런 해상 끝도 좀 있나요? 네, 제가 네. 알기로는 다리도 건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여차하면 넘어가면 네. 매우 민감한 네. 문제라서. 조심해야겠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네, 선생님 꼭 먹어봐야 된다. 꼭 먹어야 할 것. 저는 심 생기고 말했어요 지금. 사실 중국 요리들 뭐 유명하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대만의 과일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네. 특히 여름철에 망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네. 동남아에도 있지만 대만에도 망고가. 네. 대만 네. 망고가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말레이시아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레이시아 망고가 더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늘 그래요. 두리안 가지고도 네. 누구네 태국 두리안이 더 친구들은 맛있다. 우리 두리안이 더 맛있어 이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게 더. 그래서 저는 대만에 가면 제일 먼저 마켓에 갑니다. 그래서 과일을 삽니다. 이렇게 네. 딱 하는. 네, 그럼 대만에 가시면 여러분 어디 가셔도 과일을 좀 실컷 드시고 오시면 네, 네, 네. 음식을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흔한 그 기념품 파인애플 네, 들어간 그게 그거 유명한가요 대만에서도요? 파인애플을 달게 이렇게 절여서 만든 과자죠. 네. 펑리수. 네, 맞아요. 네. 속에다가 펑리수. 넣어가지고. 네. 네. 그것도 대만의 유명한 과자입니다. 달달하고 육아도 맛있죠. 있는데 육아. 그래요? 육아 같은 거. 육아랑 네, 육아. 달달한 네. 우유 같은 게 들어있는 과자. 네, 네, 맞아요. 그것도 음. 많더라고요. 네. 과자도 맛있습니다. 맛있는 나라. 맛있는 나라 대만입니다. 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침이 좀 나오네요. 네. 저는 사실 국립고궁박물관 보고서 제일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장개석이 나오면서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 3개월에 한 번씩 물건을 계속 바꿔도 8년 동안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 박물관이 엄청 큰데요.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같이 간 분들하고 네, 네. 도둑질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너무 제가 또 맛있는 대만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궁박물관에 가장 그 유명한 보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이제 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배추잎에 어떤 이제 그 귀뚜라미인가요? 곤충이 앉아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돼지고기 네. 동포로 아, 네. 동포육? 동소육? 네, 동포육을 네. 이렇게 그 음. 옥인데 그 동포육과 비슷하게 생긴 옥 있잖아요. 천연으로 이제 그렇게 모양이 생겨 있는 고기처럼 것이 생겼어요? 네, 그것이 음. 이제 중요한 그 보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음. 맛있는 나라가 많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만 고궁박물관을 가면 그 두 가지를 딱 보고 난 다음에는 다 봤다. 이렇게 네, 농담으로 박물관 가셔서 했습니다. 꼭 그 옥으로 된 두 가지 그걸 꼭 보시면 좋겠네요. 네, 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다 담지 못했지만 또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들, 대만을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다 하시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혹시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영화보다는 그 TV 드라마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좋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선생님? 아, 네. 저 적어놔야지. 넷플릭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방송을 했던 건데요. 그 이제 두 개의 봄이라고 하는 두 작품이 개의 있습니다. 봄이요? 네, 네. 네. 저는 한 3번 정도 봤던 것 네. 같은데요. 근데 그 이제 시대 배경이 지금 대만입니다. 지금 대만 사회에 이제 젊은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내가 이제 지금 선택을 이제 결혼을 할 것인가, 이제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또 장소가 또 상하이입니다. 중국으로 네, 가게 중국으로 되는 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현재 대만의 분위기들을 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인 젊은이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고민을 하는지 이제 우리와 이제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양안 교류에 있어서의 그 단편적인 부분들도 네.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주제로 뭐 영화나 뭐 그런 것을 보는 것보다는 뭐 대만 사회 이해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까 네. 아, 좋네요. 생각합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방송 넷플릭스 광고한 사람처럼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대요. 두 개의 봄. 네, 이렇게 대만 드라마 몇 편이에요, 선생님? 좀 길었던 것을 길어요? 기억합니다. 네, 작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아시아 TMI 대면편 모두 끝났는데요. 지은주 교수님 팟캐스트 처음 출연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녹음 괜찮으셨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색하진 않았는지 아니요. 걱정이 됩니다. 하나도 안 어색하셨어요. 네, 전문가. 오빠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엔진 다 네. 저만 냈잖아요. 네, 정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 대만을 알아봤고요. 지은주 선생님 덕분에 대만 여행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시아 TMI 대만 편에 함께해 주신 김영종 선생님 또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아 TMI 대만 편 여기까지입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